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예요. 다들 행복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고 아침에 텃밭에 나가보면 그렇게 정성껏 키워온 모종들이 맥없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줄기는 힘을 잃고 잎은 노랗게 뜨기 시작하죠. 그 순간의 허탈함,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싼 액체 영양제를 사고 뿌리 활착제를 사고 성장 촉진제를 삽니다. 마트 원예 코너나 농자재 상가에서 한 병에 10,000원, 20,000원짜리 제품들을 집어들면서 이번엔 다르겠지 하는 기대를 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비슷합니다. 모종은 여전히 약하고 지갑만 얇아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비싼 제품들 중 상당수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형 비료 회사들은 여러분의 걱정을 이용해 제품을 팔고 있을 뿐입니다. 진짜 해결책은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부엌 찬장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단돈 1,500원짜리 설탕 한 봉지로 한 계절 내내 모종을 2배 더 빠르게 3배 더 튼튼하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황당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 뒤에는 분명한 과학적 원리가 있고 수십 년 경험을 가진 농부들이 조용히 써온 검증된 비법이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다시는 모종 때문에 속 썩는 봄을 맞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봄철 모종이 이렇게 키우기 어려운 걸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해결책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김순자 씨는 올해 70살입니다. 30년 넘게 텃밭을 갖고 온 베테랑 농부입니다. 그런 분도 매년 3월이 되면 한숨을 쉽니다. 공들여 키운 고추 모종이 꽃샘추위 한 번에 힘없이 쓰러지는 걸 보면서 올해도 또 실패했구나 하고 자책하곤 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성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꽃샘추위라는 이 독특한 기후현상 자체에 있었습니다. 꽃샘추위는 전 세계에서 유독 한반도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기상현상입니다. 봄이 와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할 무렵 시베리아 한기가 갑자기 다시 강해지면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꽃이 피는 것을 시샘이라도 하듯 찾아온다 해서 꽃샘추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3월 중순부터 4월 초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에서 심할 때는 15도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어린 모종이 겪는 고통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뿌리는 아직 약하고 잎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광합성으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능력도 부족합니다. 차가운 흙 속에서 뿌리는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 자체가 거의 멈춰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흡수를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바로 화학 비료나 고농도 영양제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아직 이유식도 못 먹는 갓난아기에게 갈비탕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연약한 뿌리는 오히려 타들어가고 줄기는 비정상적으로 웃자라며 가늘어집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우는 셈입니다. 진짜 해결책은 완전히 다른 방향에 있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식물에게 직접 무언가를 밀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이 스스로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드는 열쇠가 바로 지금부터 공개할 비밀의 재료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 주인공은 바로 백설탕입니다. 커피에 넣는 그 평범한 설탕입니다. 마트에서 1kg에 1,5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 설탕입니다. 지금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설탕을 흙에 뿌리면 벌레만 꼬이는 거 아닌가? 식물이 당분을 흡수하면 오히려 해롭지 않나? 저도 처음 이 방법을 접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식물에게 설탕을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흙 속에 살고 있는 수십억 마리의 유익한 미생물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흙 속 미생물을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긴 겨울을 버티고 막 깨어난 곰입니다. 배는 고프고 힘은 없습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에너지가 없어서 꼼짝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설탕은 바로 그 곰에게 내미는 한 숟가락의 꿀입니다. 에너지를 받은 미생물들은
폭발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흙이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비싼 영양제 한 방울 없이 설탕 한 스푼으로 죽어있던 흙 전체를 깨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쓸 전략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미생물이 깨어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의 텃밭에서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흙 속에는 식물 성장에 꼭 필요한 질소와 칼륨 같은 영양소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복잡한 유기물 형태로 묶여 있어서 식물 뿌리가 바로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물쇠로 잠긴 창고 안에 좋은 식재료가 가득 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은 그 앞에서 굶고 있는 셈입니다. 설탕으로 에너지를 충전한 미생물들이 바로 그 자물쇠를 엽니다. 유기물을 잘게 분해하여 식물 뿌리가 바로 흡수할 수 있는 이온 형태의 무기물로 바꿔줍니다. 마치 어머니가 질긴 음식을 잘게 씹어서 아이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국제학술 연구에서도 유익한 미생물이 활성화되었을 때 식물의 질소 흡수율이 35%, 칼륨 흡수율이 28%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3일에서 5일 안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잎의 색깔입니다. 흐릿하고 연하던 초록색이 훨씬 진하고 선명해집니다. 이것은 질소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엽록소 생성이 활발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줄기를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십시오. 이전과 달리 단단하고 굵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땅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잔뿌리들이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화학 비료처럼 영양소를 억지로 밀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흙 자체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식물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끌어당기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수억 년 동안 써온 방법이고 우리가 설탕 한 스푼으로 그 방법을 다시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실전입니다. 방법은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한 비율과 사용법을 반드시 지켜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황금 비율은 이것입니다. 물 1리터에 백설탕 찻숟가락 하나입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더 넣으면 더 좋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설탕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납니다. 흙 속 용액 농도가 뿌리 세포 안보다 높아지면서 뿌리 속 수분이 거꾸로 흙으로 빠져나가는 끔찍한 역효과가 생깁니다. 정성껏 키운 모종이 오히려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은 물주기입니다. 일반 물을 주듯이 모종이 심긴 포트나 트레이의 흙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천천히 부어줍니다. 사용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열흘에 한 번이 가장 적당합니다. 흙 표면이 살짝 마른 것을 확인한 뒤 주는 것이 좋습니다. 흙이 항상 축축한 상태를 유지하면 설탕 성분과 관계없이 뿌리 호흡이 막히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잎에 직접 뿌려주는 옆면 시비입니다. 분무기에 같은 비율의 설탕물을 담아 잎 앞면과 뒷면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이 방법은 꽃샘 추위나 일조량 부족으로 모종이 갑자기 약해졌을 때 쓰는 응급처치입니다. 식물은 뿌리뿐만 아니라 잎의 기공을 통해서도 양분을 흡수합니다. 맑은 날 오전에 뿌려주면 광합성 효율까지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단 옆면 시비는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입니다. 기본은 반드시 흙에 직접 주는 물주기 방식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씨앗을 심기 전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물 한 컵에 설탕을 아주 소량, 찻숟가락 기준으로 4분의 1 정도만 녹여서 희미하게 단맛이 느껴질 정도의 묽은 용액을 만듭니다. 이 용액에 씨앗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파종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출발 전에 에너지를 미리 충전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씨앗 껍질이 부드러워지고 초기 발화 에너지가 공급되어 발화율과 발화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발화가 까다로운 고추나 토마토 씨앗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백설탕보다 흑설탕이 더 영양가가 많지 않나? 꿀은 천연 성분이니까 더 좋은 거 아닐까? 왠지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느낌이 드니까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만큼은 그 상식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백설탕이 가장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순도에 있습니다. 백설탕은 정제 과정을 거쳐 거의 순수한 자당, 즉 수크로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순하고 깨끗한 당 구조가 핵심입니다. 흙 속 미생물들은 이 수크로스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마치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처럼 미생물에게는 최고의 패스트푸드인 셈입니다. 반면 흑설탕에는 당밀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분해 과정이 훨씬 복잡해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미생물까지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텃밭 흙의 생태계가 우리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꿀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꿀에는 천연 항균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처 치료에 꿀을 바르는 이유가 바로 그 항균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항균 성분이 흙 속에서는 우리가 애써 깨우려는 유익한 미생물들의 활동을 오히려 억제합니다. 좋은 것을 주려다가 오히려 반대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가장 싸고 가장 평범한 백설탕이 정답입니다. 괜한 모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트에서 가장 저렴한 백설탕 한 봉지를 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실제 텃밭에서 이 방법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텃밭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작물들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가장 극적인 효과를 보이는 작물은 단연 고추입니다. 고추는 한국 텃밭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름 밥상에 오르는 김치, 고추장, 각종 양념의 시작이 바로 이 작은 고추 모종 한 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고추는 다비성 작물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다른 채소보다 훨씬 많은 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모종 시기에 얼마나 튼튼한 뿌리와 줄기를 만들었느냐에 따라 그해 여름 수확량 전체가 결정됩니다. 설탕요법으로 키운 고추 모종은 뿌리 발달이 왕성하고 줄기가 굵습니다. 올여름 김치를 담글 고추가 바로 지금 이 설탕 한 스푼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상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상추는 햇빛이 부족한 베란다 텃밭에서도 많이 키우는 작물입니다. 그런데 햇빛이 부족한 환경에서 상추 모종은 빛을 향해 비정상적으로 길고 가늘게 웃자라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웃자람이 일어난 모종은 줄기가 약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쓰러지고 병충해에도 취약합니다. 설탕요법은 이 웃자람을 뿌리부터 차단합니다. 토양 미생물 활성화로 뿌리 발달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지상부와 지하부의 성장 균형이 맞춰집니다. 키가 크는 것보다 옆으로 두껍고 단단하게 자라는 다부진 모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텃밭 상자에서 직접 뜯어먹는 신선한 상추의 맛, 설탕 한 스푼이 그 즐거움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쯤에서 반드시 경고해야 할 실수들을 짚겠습니다. 첫째, 농도를 높이면 더 빠를 것이라는 욕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모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행위입니다. 물릴 리터에 차숟가락 하나, 이 비율은 절대 바꾸지 마십시오. 둘째, 매일 주는 것입니다. 설탕요법은 보약이지 매일 먹는 밥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이미 텃밭에 자리를 잡고 무성하게 자라는 성체식물에게 이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설탕요법은 어린 모종 시기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이미 뿌리를 넓게 내린 성체식물에게 갑자기 다량의 설탕을 공급하면 안정적으로 형성된 토양 미생물 생태계가 오히려 교란될 수 있습니다. 넷째, 화학 비료와 함께 쓰는 것입니다. 설탕요법으로 활성화된 미생물들은 강한 화학 성분에 취약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한쪽이 다른 쪽의 효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설탕요법을 시작했다면 화학 비료는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돈 문제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모종용 액체 영양제 한 병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은 병 하나에 8,000원에서 15,000원입니다. 그것도 몇 번 쓰면 바닥이 납니다. 뿌리 활착제,
성장 촉진제, 미생물 비료까지 종류별로 사다 보면 봄 한철에만 몇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텃밭 규모가 조금만 커도 그 부담은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반면 마트에서 파는 백설탕 1kg 한 봉지의 가격은 1,500원입니다. 물 1리터에 찻숟가락 하나, 그 양이 얼마나 적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설탕 한 봉지면 한 계절 내내 수백 개의 모종에 써도 남습니다.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교가 아니라 압도입니다. 절약한 돈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씨앗을 사십시오. 질 좋은 퇴비를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현명한 투자입니다. 오늘 배운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BABI, 물 1리터에 백설탕 찻숟가락 하나, 일주일에 한 번, 절대 과하게 주지 말 것, 어린 모종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것,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설탕을 꺼내 오십시오. 여러분의 봄 농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은 단순한 농사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식물을 키울 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사서 넣는 방식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질소가 부족하면 질소 비료를, 뿌리가 약하면 활착제를, 성장이 느리면 촉진제를, 항상 무언가를 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비료 회사의 고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설탕 한 스푼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줍니다. 흙 속에는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텃밭 흙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무언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 있는 생명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설탕 한 스푼은 바로 그 첫 번째 노크입니다. 흙과 대화하는 삶,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조용히 활용하는 농부, 그것이 진정한 고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올봄 설탕 요법을 직접 시도해 보신 분들은 댓글로 꼭 결과를 공유해 주십시오. 며칠 만에 달라진 모종의 모습을 직접 보고 나면 여러분도 반드시 주변에 알리고 싶어질 겁니다. 더 많은 텃밭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텃밭이 올해 가장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